자, 우리가 흡수 및 유도 방출의 양자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고전 이론을 지난번 했었고 양자 이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원자하고 빛의 이제 플리 양자 이론을 하게 되면 이전에 원자만 대상으로 삼는 거, 빛은 환경으로 이제 삼았었는데 이제 원자하고 빛 모두 다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얘네들의 해밀토니안 시스템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둘 다를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은 원자 혼자 있을 때 해밀토니안, 빛 혼자 있을 때 해밀토니안, 그리고 걔네들의 상호작용. 그래서 각각 혼자 있을 때의 원자와 빛이 각각 있을 때의 해밀토니안 합한 거를 자유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고,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을 상호작용으로 따로 띄워놓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원자인 경우에 특히 이제 전자가 하나만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와 원자 핵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혹은 뭐 외부에서 이제 전기장을 걸었으면 전자기 파에 의한 게 아니라 다른 전기장을 걸었으면 그거에 의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자유 원자의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와 아이겐 밸류를 각각 이렇게 정의하도록 합시다. 이제 빛이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싱글 모드인 경우에 대한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단일 모드, 하모니 오실레이터 하나짜리인 단일 모드에 이제 그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거의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인 팍 스테이트와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각각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하이 오더 텀,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항은 이렇게 되고, 원래 하이 오더 A 스퀘어 텀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빛의 에너지의 진동수를 모디파이하는 형태로 이제 그 항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항 자체는 미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항만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슈레딩거 픽처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서의 해밀토니안은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초기 시간에 대한 오퍼레이터로만 쓰고, 시간에 대한 이제 그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제 벡터 포텐셜하고 이제 모멘텀, 전자의 모멘텀하고의 내적이 있는데, 이 벡터 포텐셜이 R이라는 위치하고 시간 t에 대한 벡터 포텐셜이었어요. 그때는 일종의 하이젠 픽처를 썼던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벡터 포텐셜을 다 고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해밀토니안에 들어가는 얘는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이 안 들어가고 퀀텀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헷갈린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하이젠 픽처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하이젠 픽처에서 이제 옵저블 오퍼레이터들이 시간에 따라 다 이볼브를 하게 되고, 스테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이볼브 하지 않는데, 그거를 슈레딩거 픽처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옵저블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는 다 없애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 시간 변화에 대한 스테이트로 이제 돌려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벡터 포텐셜은 시간에 대한 것을 다 없앤 그러한 이제 벡터 포텐셜로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여기에 벡터 포텐셜에 대한 요항을 보면 exponential ikr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었는데, 오메가 t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제 없앤 거니까, 그래서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변화를 없애고 나면 요항인데, 여기서 exponential ikr에 대해서 우리가 long wave approximation을 했었잖아요. 원자의 사이즈가 빛의 파장보다 무지무지 작다, 4000분의 1, 그 이상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1이라고 취급을 해도,
kr은 0으로 취급하고 exponential i kr은 1로 취급하면 돼요. 그렇게 근사를 하자 이거죠. 그렇게 근사를 하면 여기 상수 곱하기 폴라리션 벡터 말고 a하고 여기 허미션 컨주게이트에서 a 대거가 있어요. 그걸 묶어가지고 그냥 다 a 더하기 a 대거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 포텐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근사, 그러니까 롱 웨이브 어프락시메이션과 시간 t에 대한 것을 이제 양자 상태로 돌려주면 그러면 어떤 상수 혹은 상수의 폴라리션 벡터 곱하기 a 더하기 a 대거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자 상태에 대한 것을 이제 초기 양자 상태에 대한 것을 이제 보면 기저는 토탈 기저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은 원자하고 빛 두 개를 모두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자의 기저, 텐서 프로덕트, 빛의 기저, 빛의 상태에 대한 기저. 그래서 원자의 기저를 이제 자유 원자 해밀토니안의 그러니까 에너지를 측정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자유 원자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 빛도 에너지를 측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빛의 그러니까 팍 스테이트, 포톤의 넘버 스테이트로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psi 알파 대신 알파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텐서 프로덕트 대신 그냥 다 구분이 되니까 알파 콤마 n 이렇게 써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자하고 빛의 가장 일반적인 중첩 상태라는 것은 알파와 n의 프라월티 앰플리튜드 c로 웨이트가 된 이제 벡터, 컴플렉스 벡터로 이제 쓸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초기 상태를 이제 원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고 이제 빛은 포톤의 개수가 n개인 혹은 이제 이 모드 빛의 모드가 n번째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원자는 낮은 상태, 그리고 낮은 준위 상태, 그 다음에 빛은 포톤의 개수가 n개인 상태, 혹은 해당하는 빛의 모드가 0,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0이잖아요. 0에서부터 n번째 익사이트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이 이제 진행이 되면 원자하고 빛이 서로 원자하고 빛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 여기서 지금 현재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예요. 바닥 상태. 지금 현재 모델에서 제임스 커미스 모델에서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빛은 포톤의 개수가 n개니까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죠. 그러면 원자에서부터 빛으로 전자기파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시켜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얘는 에너지 줄 수 있는 항이 없잖아요.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n번째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자기파에서부터 원자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둘이 상호작용을 하지만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네. 네. 아까 원자에서 광자로 에너지를 교환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낮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익사이팅 돼 있으면 네. 원자에서 광자가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시작 자체는 그렇게 됐는데 원자는 바닥 상태, 빛은 익사이 스테이트, 들뜬 상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 그러니까 원자는 바닥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그대로 있고 빛은 n개의 폭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아서 원자는 익사이 스테이트로 올라가고 빛은 포톤을 하나 내놓는, 그러니까 포톤 하나를 원자가 흡수해서 이제 원자가 들뜬 상태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빛의 모드가
n 익사이 스테이트에서 n-1 익사이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자, 이제 애초 t가 0일 때는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일어날 과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원자가 익사이 스테이트, 광자는 그 빛은 하나 낮은 포톤의 개수가 하나 낮은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상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다음 초기에는 이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했던 거고 상호작용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원래 상태를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변화가 있거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거나 그런데 그럴 확률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또 있을까요? 이 다음에는 마찬가지죠. 1n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리에도 그냥 있거나 아니면 원자가 그러니까 요 밑에서부터 내려와서 1n 스테이트 더하기 2n-1 스테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요거에 대해서. 근데 요번에는 이제 다른 경우가 하나 있잖아요. 익사이 스테이트 n-1번째 익사이 스테이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냐면 원자가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는데 더 높은 익사이 스테이트가 없잖아요. 이 원자는 이준위 원자라서. 그래서 얘는 그냥 제자리로 가만히 있거나 그러니까 2의 n-1로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바닥 상태로 떨어지고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자기파 모드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의 n 스테이트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얘 같은 거고 얘 같은 거니까 같이 합쳤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이제 얘네들이 원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빛은 n번째 익사일 스테이트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 가장 일반적인 임의의 t에서의 일반적인 상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걸 여기다 C라고 썼네. 저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나는 노테이션을 막 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나도 헷갈려요 가끔은. 원자 기저에서 하나가 늘어나는 게 빛의 진동수랑 그 원자의 진동수가 같다라는 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레조넌트한 경우를 가정했어요. 원자의 진동수하고 빛의 진동수가 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아니 나중에 안 따져요. 그냥 안 가요. 그냥 바로 일반할 거기 때문에. 자,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는 동안에. 자, 내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됐죠? 또 질문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과정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빛의 모드에서 에너지를 잃은 만큼 원자로 이동했다고 한 거죠.
또 원자에서 잃어버리는 에너지만큼 빛이 이제 빛의 모드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에너지가 주고받고 하긴 하지만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 있어요. 되겠죠? 그런데 근데 실제로 해밀토니안 H'이라는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잘 쉽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나중에 할게요. 그렇지만 나를 믿어요. 여기서는 나를 믿어요. 얘기했던 여기에 있는 요 해밀토니안 H'이라는 요거에 해당하는 항을 보면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그런 과정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냐?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자, 일단은 내가 요 H'에서 상수들이 있잖아요. 상수들은 싸그리 무시할게요. 상수들은 다 무시할게요. 그러면 요 A에서는 폴라리션 벡터 빼고 A 더하기 A 대거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H'에서 얘는 A인데 이 A가 상수에 대한 거 빼고 그다음에 뭐냐면 폴라리션 벡터하고 요 이제 모멘텀 벡터하고 내적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오퍼레이터냐면 빛의 모드, 빛 모드에 대한 연산자이고 얘는 원자 혹은 전자에 대한 연산자예요. 그죠? 모멘텀이 전자의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이제 따로 띄워서 볼게요. 얘는 보다시피 허미션이에요. 허미션인 걸 알겠죠? 허미션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요걸 띄워서 내가 입실론 P 이렇게 된 거를 그냥 P라고 P 틸다라고 그냥 쓸게요. 그러면 얘가 1, 1 경우에 우리가 평균값이 빵인 걸 알죠? 페러티와 관련해서 페러티 시메트리 때문에 얘네들이 빵이다. 얘하고는 같은 페러티를 갖고 있고 얘는 오드 페러티니까 항상 오드 페러티가 돼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면 항상 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 특히 1과 2가 페러티가 다를 때, 그죠? 1과 2가 페러티가 같아버리면 얘 또 빵이 되겠죠. 1과 2의 페러티가 같으면 그러면 또 빵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오드 페러티가 돼버리니까 적분하면 빵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셀렉션 룰이라고 불러요. 셀렉션. 얘는 절대로 1번 스테이트에서부터 2번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이 서로 페러티가 다르다고 가정을 했어요. 우리 애초에 시작할 때 여기에서 두 에너지 준위를 선택할 때 두 에너지 준위가 서로 페러티가 다른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2번으로 트랜지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값이 0이 아니에요. 또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 얘도 0이 아니고.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행렬로 우리가 지금 상태가 원자에 대한 상태는 1번과 2번 스테이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P 틸다라는 행렬은 어떤 요거에 대한 기대값을 D라고 할게요. D에 1, 2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요 이유 때문에 요 다이아고널은 빵일 거고 어프 다이아고널 텀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프 다이아고널 텀으로만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 내가 D하고 D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서로 일반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두 개가 같다고 다르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2번 상태를 1번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1번 상태를 2번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낮은 상태를 높은 상태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을 보면 얘는 A 대거 곱하기 D 2 1 2 이렇게 쓰여져요. 내가 지울게 이제 이거. 자, 이렇게 쓰여져요. 오케이? 자, A라는 연산자가 하는 일이 뭐죠? 포톤의 개수를 하나 낮추는 연산을 하는 거죠. A 대거는 포톤의 개수를 하나 늘리는 늘리는 연산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곱을 그냥 쭉 전개를 할게요. 왜냐하면 얘는 포톤에 대한 그러니까 빛에 대한 연산이고 얘는 원자에 대한 연산이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산이거든요. 걔네들 곱을 할게요. 그러면 A하고 D 1, 2 네, 이걸 씁니다. 대거에 D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더하기 모두 4개의 항이 있겠죠. 4개. 2개 곱하기 2개니까 4개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봅시다. 얘는 원자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려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포톤에는 하나 줄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이순위 원자가 있고 포톤의 개수가 이렇게 n개의 1에 있는 상태는 위로 올리고 포톤이 n개 있으면 걔를 하나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보존이 되는 과정이죠. 오케이?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원자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포톤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 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 위에 있는 두 개를 보면 얘는 높은 상태에서 원자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포톤을 없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포톤도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포톤의 개수도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잖아요. 외부로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얘는 반대로 얘는 원자가 익사이 스테이트로 가면서 포톤도 하나 생성해요.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아와야지만 그 과정이 가능하겠죠.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시스템이잖아. 이렇게 해밀토니안 시스템이고 원자하고 빛하고의 상호작용만 얘기하는 거고 원자하고 빛의 상호작용만 얘기하는 거고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인 과정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호작용도 있지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호작용도 해요. 오케이? 이거는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을 이렇게 거잖아요. 여기 앞에서 저 개수가 지워지나요? 아니요. 계속 남아있는 네네.
남아 있어요. 자, 얘네들을 이제 에너지 보존이 되는 항이고 얘네들이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항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의한 기여와 우리가 지금 양자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양자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거 고려하지 않고 연산만 따진 거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것만 따진 거고 그것을 상태에다 두고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자 상태가 변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 보존이 되는 애가 양자 상태에다가 기여하는 그 정도와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애가 양자 상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같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다르고 얘가 훨씬 크고 얘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양자 상태는 크게 기여하지 않지만 이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양은 양자 상태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in principle 양자 이론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에 총 에너지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나요? 평균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벤트에서는 랜덤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런 일들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은 에너지 보존이 깨지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걔네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면 그 평균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전기에서 에너지만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는 적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에너지 평균을 내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증가. 지금 여기서 다룬 거는 내부 원자하고 빛과 상호작용만 다룬 거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과 바운더리에서는 에너지 출입이 네, 에너지 출입이 없어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유입되거나 빠져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길 내가 동전을 이렇게 던졌을 때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이벤트들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이벤트가 있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이벤트들은 큰 문제가 아닐 거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이벤트의 확률은 무지 작아요. 그렇지만 없진 않다는 거야. 없진 않고 그리고 걔네들 보면 걔네들의 총 에너지가 둘 다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둘 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평균을 내면 상쇄를 한다는 거예요. 평균 값은. 네. 아니요,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양자적인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고. 단일 이벤트에선. 짧은 시간에 볼 때는 에너지가 분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된다.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앙상블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던져도 한 번을 던지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러면 걔네들을 이제 평균 값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단일 이벤트로 앞도 될 수 있고 뒤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실제로 동전을 던지잖아요. 동전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를 보죠. 근데 평균을 내면 얼마죠? 그러니까 앞면일 때 100, 뒷면일 때 마이너스 100 이렇다고 합시다.
평균 내면 얼마죠? 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빵인 걸 본 적이 있어요? 동전 던지기에서 빵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10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0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기대값은 이제 빵인 거고 평균 기대값은 빵인 거고 그거는 동전이 무지무지 많아서 그래서 평균이 빵이다가 아니라 한 번 던졌을 때에 대한 기대, 평균 기대는 빵이라는 거고 실제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은 100 혹은 마이너스 100이 일어나겠죠. 근데 양자적인 경우에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그런 이벤트를 얼마인지 관찰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현재 그럴 확률이 무지무지 작다라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작으냐가 이제 질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과정도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대신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은데 그게 아까 우리가 그 준고전 이론에서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락시메이션 했던 거하고 유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걸 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컨트리뷰션은 거의 이제 이게 확률에 대한 얘기거든요. 확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진동하는 것과 느리게 진동하는 걸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항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A가 같으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항이고 여기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컨트리뷰션, 즉 요거에 대한 기여도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요거, 그러니까 fast 그거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각각 보면 방금 얘기한 그 진동수 분의 역수에 비례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레조넌트하다고 하면 오메가 마이너스가 0에 가까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에 가까운 거고 노멀레이션 빼고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뭐 어떤 상수값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일어나겠어요? 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완전히 레조넌트한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 보존되는 과정만 일어날 거예요. 방금 얘기한 요 이유 때문에. 오케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할 때 가정이 뭐였냐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A가 같다고 가정했잖아요. 공명인 그런 경우를 일단 가정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요거 에너지가 컨서브 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에너지 컨서브가 되지 않는 과정은 안 일어날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빛의 진동수하고 원자의 진동수가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건가요?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의 에너지하고 요거의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단 보존되지 않는 과정이죠. 그리고 얘는 그렇지만 에너지가 약간 모자란 혹은 약간 많은 그런 과정일 거고 얘는 굉장히 부족하거나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러면 얘네들 둘 중에 얘는 잘 일어나고 얘는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레조넌트한 경우만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과정을 우리가 무시를 할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이제 회전파 근사에서 했던 그런 맥락에서 그걸 무시할 텐데 준고전 이론에서의 요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과정을 없애는 거를 회전파 근사라고 했는데 양자 이론에서는 요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바이스코피그너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러요. 자, 이제 양자 이론에서의 양자 상태에 대한 것을 요번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빠른 항과 느린 항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걸 기억하죠. 중고전 이론에서. 그래서 똑같이 걔를 빠르게 진동하는 항을 뺀 나머지를 새롭게 확률 진폭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A라고. 얘는 느리게 시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린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간 변화가 생긴 그 확률 진폭이 될 거예요. 상호작용이 없을 때 생긴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여기 바깥으로 뽑아내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A라는 걸 정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요 확률 진폭 A로 바꿔서 다시 표현해 쓸 수 있는데 그건 중고전 이론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렇게 된 요 픽처를 디렉트 픽처라고 혹은 인터랙션 픽처라고 불러요. 여하튼 뭐 그건 명칭을 이제 그렇게 부르기 나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제 요 인터랙션 텀,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의 매트릭스 엘리먼트에 대한 거를 계산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은 요 H 프라임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이 요런 꼴이라는 것은 좀 전에 그 보여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H 프라임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행렬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을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원자의 낮은 상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원원이라고 하면 패러티 문제 때문에 빵이 되겠죠. 투투 성분도 투투 해도 패러티 문제 때문에 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원, 투, 원 하지 않아도 되겠죠. 원과 투의 페널티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겠죠. 자, 원과 투의 페널티가 다르다면 얘네들이 이제 넌제로인 항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톤의 개수는 n과 n-1인 거에 내적을 해야 돼요. 에너지 보존 과정을 염두에 두고 그죠? 에너지 보존되는 과정만 살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빵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근사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H'인 얘를 보면 얘가 되지 않는 걸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스테이트를 양자 상태들을 요 행렬의 요 H'에 대한 요 엘리먼트들을 계산을 할 때 1n과 2n-1만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또 있을 수 있죠? 이게 얘가 얘도 포톤의 개수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1이 2로 가면 반대죠. 2가 1로 떨어지면서 n-1이 n-2가 되는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걔도 0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안 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요 항을 무시하겠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만 고려해서 쓰면 그러면 여기에 원자의 에너지 준위 1, 2에 대한 것은 모멘텀 오퍼레이터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포톤의 넘버인 n과 n-1은 포톤 넘버에 대한 계산 거기에 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여기서 이제 텐서 심볼 같은 거 다 생략하고 하고 있는데 뭐 구분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살아남는 것은 A를 하면 n-1이 n-2가 되니까 n-2와 n하고 내적하면 빵이니까 A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고려해서 빵이 된 거고, A 대거는 n-1이 n으로 바뀌어주고 내적하면 1이 되겠죠. 대신 A 대거를 n-1에다가 액태에서 이제 올리면 루트 n이 붙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한 루트 n을 빼주고 이 나머지를 하바 g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상수값이 계산하면 넘버가 되잖아요.
넘버가 되는 거를 요 G라고 했고, 이 G를 커플링 컨스턴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포톤 넘버가 많아지면 그러면 n이 커진다. 포톤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포톤 넘버, 그러니까 n이 크다, 커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n이 커지면 요 항이 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이제 증가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포톤의 넘버가 증가한다, 빛의 인텐시티가 증가한다. 빛의 인텐시티가 증가하면 전기장의 크기가 증가한다. 인텐시티에 대비해서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인텐시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기장의 크기는 인텐시티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한다.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정식을 여기다 그냥 커플링 컨스턴트로서 파라미터로 그냥 넣어놓고 이 방정식을 쓰고, 이 방정식에 대한 해는 이렇게 돼요. 이거에 대한 해는 중고전 이론에서 구했던 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해예요. 이제 특히 여기서 델타라는 것은 디튜닝을 얘기하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디튜닝, 델타는 디튜닝이고, 그러니까 빛의 프리퀀시하고 원자의 프리퀀시의 차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델타가 빵이라면, 그러니까 완전히 레조넌트하다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완전히 레조넌트하면 얘는 1, 그리고 있고 얘는 델타가 0이니까 빵이 되겠죠. 그래서 A1이 코사인 함수가 돼요. 이거는 중고전 이론에서의 코사인 함수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A2에 대한 것은 여기 델타가 빵이고 사인이 되고, 여기에 이제 E 루트 N의 G 이렇게 되는데 그걸 오메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오메가가 보면 델타가 빵이면 요거하고 크기가 같은 게 되는 거죠. 이게 절대값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뭐지? 사인 A2가 이제 그 라비 프리퀀시를 라비 프리퀀시의 크기로 나눈 거하고 똑같이 되고, 사인 오메가 t, 사인으로 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라비 오실레이션을 보일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전 이론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해가 이제 똑같이 얻어지고, 여기서도 이제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사인 웨이브 혹은 코사인 함수로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거를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는 고전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빛에 대해서 전기장이 상수다라는 걸 가정했어요. 전기장의 크기가 빛의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죠. 근데 여기서는 포톤의 개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원자는 이제 바닥 상태에 있고 빛은 n개의 포톤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포톤의 개수가 잘 정의된 상태에 있다면 원자하고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특히 이제 레조넌트한 디튜닝이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라비 오실레이션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코헤런 스테이트라는 걸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기에 단일 모드 요거 넘버 스테이트에 대한 중첩인데, 중첩에 대한 것이 이러한 형태의 꼴. 그래서 포톤의 평균은 요 알파의 절대값 제곱, 뭐 언서튼티는 뭐 이렇게 알파의 절대값, 뭐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코헤런 스테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레이저처럼. 그런 레이저, 우리가
포톤이 n개인 빛을 만드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 레이저는 잘 만들잖아요. 이게 레이저잖아요. 그래서 캐비티에다가 우리가 이 제임스 커미스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캐비티 QED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캐비티 안에다가 미러 두 개 사이에 원자를 갖다 두고 거기다가 빛을 쪼여요. 여기 이렇게 빛을 쪼여 여기서 사실은 쪼이는 건데 하여튼 쪼이면 그러면 원자하고 빛, 그러니까 레이저하고의 상호작용을 이제 고려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익사이 스테이트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아니라 포톤 넘버 스테이트라면 혹은 고전 빛이라면, 고전 빛인 경우에는 우리가 익사이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확률 분포가 사인 펑션으로 이렇게 오실레이트 했었죠. 사인 함수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사인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결맞음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을 확률이 처음에는 1이었다가 처음에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오실레이션 하면서 급격하게 하프, 이게 2분의 1이거든요. 하프 1 확률로 가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하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2분의 1 상태에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오실레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없어지고 한참 지나서 또 다시 익사이트 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제 그 빛의 빛이 포톤 넘버의 중첩 상태였잖아요. 그죠? 빛의 포톤 넘버의 중첩 상태였어요. 포톤 넘버가 정해지면, 광자의 수가 정해지면 얘는 라비 오실레이션을 해요. 되겠죠? 근데 그 포톤의 개수가, 진동하는 포톤의 개수가 여기 있다.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를 결정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포톤 n이 정해졌으면 그럼 얘는 그거에 맞는 진동수로 진동을 하는데 포톤의 개수가 2배 많아지면 더 빠르게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진동하는 웨이브가 여러 개의 중첩들이 겹치고 겹쳐서 그런 간섭들 때문에 얘네들이 처음에는 진동을 하다가 진동을 안 하는 것처럼, 라비 오실레이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 또 진동하는 것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진동하는 게 생기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렇게 라비 오실레이션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컬랩스고, 그 다음에 다시 라비 오실레이션이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리바이벌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컬랩스 앤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네. 포톤 넘버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른 웨이브가 겹쳐서 라비 오실레이션. 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2분의 1에 있다가 다시 리바이벌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간섭을 그 간섭이 돼서 이제 그 적절한 보강 소멸 간섭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랜덤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랜덤해진 거예요. 네? 요거요? 그렇죠. 네, 여기서 펄스는 아마 전자기파의 펄스를 얘기하는 걸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 진폭,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 진폭들이 중첩 상태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해요. 펄스하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고전적으로는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전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라비 오실레이션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여기 있는 이런 라비 오실레이션이 예측이 되고, 얘네들이 빛의 전자기파, 고전적인 그 전자기파에서 전기장에 해당하는 앰플리튜드가 잘 정의됐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기장이 잘 정의되지 않고 확률로 랜덤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확률로 상수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 경우가 마치 고전적일 때 전자기파들이 완전히 랜덤한 앰플리튜드를 가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얘네들이 상수, 2분의 1인 상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다시 생김으로써 얘네들이 고전 전자기파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A1하고 A2? A1 요거요? 네네 네. 아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A1하고 A2가 아니라 요 A1을 보는데 A1 여기 있다. 이 A1을 보는데 그 A1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퍼펙트하게 레조넌트하다고 치고 요거 무시 코사인 함수로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함수는 여기 보면 포톤 넘버 n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포톤 넘버 n이 달라지면 요 그 라비 프리퀀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코헤런 스테이트에 있다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포톤 넘버 n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포톤 넘버에 걸쳐서 있는 거잖아요. 코헤런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렇게 중첩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결정이 되면 라비 프리퀀시 오메가가 결정이 되는데 n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으면 여러 개의 오메가가 다 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오메가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걔네들의 선형결합으로 이제 A1의 확률 진폭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 바닥 상태에 있을 확률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대한 그 n에 대한 컨트리뷰션 얼마일까? 그거는 빛에서 그 n 포톤에 있을 확률이 확률이 크면 그럼 그 해당하는 n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큰 거고 작으면 컨트리뷰션이 작은 거예요. 박준영이 펄스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빛의 전자기 펄스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여러 모드들의 중첩으로 웨이티드 썸 아니냐? 그래서 네, 그렇다고 대답한 거고요. 그 다음 그림에 네. 저 2분의 1을 가리키는 영역하고 네. 이제 진동하는 영역에서 빛의 그 넘버 스테이트의 그 앞에 그 확률 진폭들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차이가 빛의 그 넘버 스테이트 2분의 1을 가리키는 쪽은 넘버 스테이트들이 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빛의 확률 진폭을 얘기하는 거죠. 빛의 확률 진폭은 정해져 있어요. 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그 빛이 확률 진폭이 정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원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 진폭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그 코어런트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포톤 넘버들에 대한 중첩 상태에 있는 거고, 포톤 넘버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라비 프리퀀시가 결정이 되는데, 포톤 넘버에 따라 라비 프리퀀시는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코어런트 스테이트는 포톤 넘버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중첩이니까 결국은 여러 개의 라비 프리퀀시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 확률 진폭이 결정이 되는 거다는 거죠. 이러한 그 정확하게 이런 모양은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른 스테이트,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아니라 다른 양자 상태에 있으면 다른 모양이 돼요. 아무리 여러 개의 중첩 상태에 있다, 포톤 넘버 중첩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파울리 스핀 그 행렬 표현이라는 건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슬라이드가 여기가, 오늘 슬라이드는 마지막이었다게. 자, 내가 뭐를 이제 할 거냐면, 우리가 원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원자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원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의 준위를 각각 psi 1, psi 2 뭐 이렇게 쭉 불렀다고 했다고 치고, 각각에 대한 에너지를 E1, E2 뭐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E1에 psi 1, psi 1 더하기 E2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이 원자 요거에 대한 해밀토니안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두 개의 에너지 준위만 선택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에너지 준위만 선택할 거예요. 이걸 각각 뭐라고 부를 거냐면 psi 2와 psi g라고 그렇게 부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은 psi 2, psi g에 해당하는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뭐 굳이 쓰자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EG에 psi g, psi g 더하기 EE에 psi e, psi e 다음에 더하기 g하고 2일 때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을 다 쓰면 그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일종의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션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요 공간에만, 요 양자 상태의 베이시스에만 관심이 있어서 다른 애들은 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무시하겠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새로운 양자 상태, 네, 이렇게 쓸게요. 바라는 거로 해밀토니안을 이제 새롭게 저렇게 하고 프로젝션을 다 해버리고 난 나머지를 이제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새로운 해밀토니안을 구할 때, 이 표현식을 알아야지만 이 새로운 해밀토니안을 구하느냐,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에 대한 표현식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두 개의 그 베이시스로 스팬된 서브 스페이스, 내가 수학적인 용어를 썼거든요. 일단 그냥 쓸게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그 공간으로 얘를 프로젝션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H바라는 것은 원래 오리지널 해밀토니안에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사이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애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와 베타인데 이게 사이 알파에 H 사이 베타에 이렇게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는 G와 E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개. 그러니까 얘가 굳이 쓰자면 HGG, HGE, HEG, HEE 이걸 구한 거예요. 이걸 구한다. 행렬로 표현해서 쓰자면 저걸 구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빵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일반적인 행렬을 염두에 두고 쓴 거고, 그러니까 H에 대한 폼이 먼저 가정하에서 한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임의의 연산자가 있다고 치면 됐고, 똑같은 이유로 해밀토니안에 대한 거 말고 임의의 연산자가 있어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럼 임의의 오퍼레이터도 요 2디멘전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킨 요 두 개의 에너지 준위만 고려하는 그러한 이제 연산자, 거기서만 액트하는 연산자를 구하고 싶겠죠. 그죠? 그걸 구하는 것은 저기서 한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보고 똑같은 걸 내가 표현을 달리 쓴 것 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보기가 좋을까 싶어서. 자, 내가 이걸 뭘 구한 거냐면 이게 이런 표현식이 복잡해 보인다면 그러면 이걸 구한 거예요. A 이거를 이렇게 자, 내가 왜 요걸 한 거냐면 내가 요거에 대한 연산자를 구할 때 아까 할 때 요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요거 이거도 P 새로운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1과 2인 두 준위에서만 요 연산자를 다시 표현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D의 다이고널 성분은 빵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원 성분과 원투, 투원, 투투 성분을 이제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원 성분 구한 거는 원원에 대해서 요거를 원원에 대해서 내적하면 빵이잖아요. 투투에 대해서 내적해도 빵이고, 그래서 여기가 빵, 여기가 빵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원투에 대해서 내적한 거는
D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어느 게 되지? 이게 원투지. 원투에 대해서 한 거는 D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베이시스로 바꿨으면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1, 2에 대한 베이시스까지 다 써가지고 쓰면 이렇게 된 거고 그걸 이렇게 표현해서 썼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2차원 공간, 2차원 벡터 스페이스 위에 있잖아요. 원자에 대한 것은 원자는 이제 두 개 그라운드 스테이트, 익사이드 스테이트 혹은 1과 2 스테이트라는 2차원 벡터 스페이스 위에 있는 거거든요. 2차원 벡터 스페이스 위에 있으면 걔는 뭐든지 간에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에서 스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는 스핀이 아니니까. 원자 레벨 두 개라는 것에 이준위 원자에서 2차원 벡터 공간이어서 그런 거지 2차원 행렬을 쓰려고 한 거지 저기서 스핀은 여기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그럼 왜 그냥 파울리 행렬이라고 부르죠? 의미가 파울리 행렬이 뭔지 안다면 스핀이란 말은 빼야 돼요. 오케이? 내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괜찮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것은 다 거의 그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개념적인 것만 이해가 됐으면 나머지는 다 트리비얼하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해밀토니안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다시 바꿔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해밀토니안이 원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이 있었어요. 그죠? 원자에 대한 해밀토니안. 근데 얘를 원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2차원 벡터 공간으로 바꾼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인가 낮은 에너지 상태는 E1 그다음에 어프 다운 텀 없고 E2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자,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이고널 성분만 가지고 있고 어프 다운 텀이 없어요. 그러면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시그마 x는 시그마 y는 시그마 z는 시그마 x 아이덴티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E1에 1, 0, 0, 0 더하기 E2에 0, 0, 0, 1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러면 1, 0, 0, 0는 시그마 G하고 아이덴티티하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 0, 0, 0가 되잖아요. 얘를 2분의 2원에 뭐라 그랬지? 아이덴티티 더하기 시그마 C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아이덴티티 빼기 시그마 G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2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해서 쓰면 2분의 2원 더하기 2의 아이덴티티 더하기 2분의 1의 2원 빼기 2가 되는 거죠. 2의 시그마 C 이렇게 내가 이거하고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괜찮죠? 바꿔도? 힘내지 마. 그러니까 여기가 EE, EG, GE, GG 이렇게 할게요. 순서를 행렬의 성분을 그렇게 정의해서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E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냐면 얘가 하바 오메가 A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슬라이드는 필요 없지 이제. 아니 필요한가? 나만 보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H 아톰 바라는 것은 2분의 1 E1 더하기 E2 아이덴티티 더하기 2분의 하바 오메가의 시그마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요거는 상수만큼 더한 거잖아요. 저 상수는 양자역학에서 상수는 왜 아무 의미가 없냐면 시간에 해밀토니안은 결국은 상수의 에너지 그래서 한다 그러면 레퍼런스를 조금 올려준 거고 뺀다 레퍼런스를 낮춰준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대한 변화를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상수로 변화를 결정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e to the h t 나누기 I 하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요 다른 거 말고 요 상수 텀만 생각하면 e to the 2분의 상수가 a라고 할게요. at 그러니까 얘는 글로벌 페이스 이상으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글로벌 페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해낼 수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만큼 더해진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기준을 달리 바꾼 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H 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드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져갈 거고 필드는 하바 오메가의 m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대한 거 H'이라는 것은 또 H'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꾼 것은 요게 바꾼 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H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여기에 상수를 일단은 어떤 상수를 무시하고 여기에 보면 보다시피 A 더하기 A 대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가 여기다 쓸게요. 얘는 뭐냐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리는 거죠. 스핀으로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에서는 내리는 거예요. 시그마 마이너스. 잘 모르겠죠? 시그마 x가 더하기 i 시그마 y 이렇게 하면 여기 i의 0 마이너스 i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i 넣으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더하면 여기 빵이고 여기 위에만 살아남잖아요. 0, 1, 0, 0의 2배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뭐 한 거냐면 얘가 이지 성분이잖아요. 이거 스테이트를 익사이 스테이트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플러스를 했구나.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그마 플러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2배의 시그마 마이너스는 시그마 x 마이너스 i 시그마 y인데 얘는 2배의 빵 1빵 이렇게 되고 얘가 어떤 성분이냐면 익사이 스테이트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응이 뭐냐면
익사이 스테이트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익사이 연산자는 시그마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땠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사이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뜨리는 건 시그마 마이너스이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하는 것은 시그마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마이너스 더하기 D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시그마 플러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어떤 뭐 할게 그냥 자 이렇게 되겠죠? 상수를 A라고 붙였어. 상수 A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얘를 전개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이거 한 것처럼 똑같은 전개를 그냥 하는 거예요. AD에 A 시그마 마이너스 다음에 더하기 AD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A의 시그마 플러스 더하기 AD A 되고 시그마 마이너스 A 그리고 얘는 낮추면서 낮추는 에너지를 낮추고 거잖아요. 낮추고 얘하고 그다음에 높이고 얘 높이고 이것을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락시메이션 이라고 부르는 거고 바이스코프 이거는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내가 그냥 손으로 없앨게요. 수학적으로는 근사라고 이런 거를 내가 그냥 손으로 없애고 A, D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된 거를 G라고 바꿔서 쓰고 이렇게. 네, 아예 있었던 임의의 상수들을 다 싸잡아서 그냥 A라고 썼어요. 그게 컴플렉스 넘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저거를 아니 그때 본 것처럼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었잖아요. 했었잖아.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고 리얼 넘버예요. 만약에 컴플렉스 넘버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저게 있어요. 루트에 뭐 어쩌고 다 있는 거. 그거를 내가 그냥 포텐셜 A는 아니지만 그냥 A라고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A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G의 네? 네. 가요. 잠깐만. 이거를 내가 저걸 빼먹었다. 하바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2차원 시스템인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한 해밀토니안 연산자 2차원 공간에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따른 이제 일반적인 솔루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거로 다 다시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했어요.